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립운동 영웅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전부 진실일까요? 오늘은요, 신화 속에 좀 가려져 있었던 한 영웅의 진짜 얼굴을 한번 마주해 볼까 합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이죠. 독립운동의 역사라는 게 그냥 박물관에 있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꽤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흔히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때로는 권력 때문에 아니면 영웅 본인의 회고 때문에 진실이 좀 가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이 겹겹이 쌓인 오해의 장막을 한번 걷어내고 침묵하고 있던 그 역사의 현장, 청살리에게 직접 그날의 진실이 뭐였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나르는 장군, 홍범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신출귀몰한 전술로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바로 그 이름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신화 같은 별명 뒤에 가려진 진짜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알던 거랑은 꽤 다를지도 모릅니다. 보통 홍범도 전군 하면 글도 잘 모르고 그냥 사냥꾼 출신의 용맹한 장수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사실 장군님은 총을 잡기 전에 붓을 먼저 잡았던 분이었습니다. 정식 군사훈련을 받은 명사수였고 심지어 이순신 장군의 병법까지 깊이 공부한 지략가였죠. 그러니까 이 일자무식이라는 딱지야말로 정말 가장 큰 오해였던 겁니다. 아니, 그럼 그게 오해라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네,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저 멀리 러시아 땅에서 발견됐거든요. 바로 홍범도 장군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편지의 필체가 그냥 쓴 게 아니라 물 흐르듯 아주 유려한, 그러니까 한학을 오랫동안 공부해야만 쓸 수 있다는 초서체로 쓰여 있다는 점이에요. 이 편지 한 장이 그동안 장군을 둘러쌌던 오랜 편견을 그냥 한 방에 깨버리는 순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장군의 진짜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는 첫 번째 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독립전쟁 역사상 최초의 대승리로 기록된 봉오동 전투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전술은요, 진짜 노련한 사냥꾼 그 자체였어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지형, 이 사냥터 안으로 아주 오만한 일본군이라는 맹수를 끌어들여서요, 완벽하게 포위해서 섬멸하는 바로 그런 전략을 썼던 거죠. 이야, 이거 정말 한편의 영화 같지 않으세요? 먼저 소규모 부대로 일본 군을 툭 건드려서 약을 바짝 올립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계곡으로 슬슬 끌어들이는 거죠. 일본 군이 이거 함정인가?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사방이 독립군의 총구로 둘러싸인 뒤였어요. 심지어 하늘까지 도왔다고 해야 할까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리 독립군에게는 완벽한 승리를 선물해줬습니다. 물론 당시 기록들에는 승리를 좀 과장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자료를 교차 검증해서 확인된 일본 정규군 전사자 숫자만 해도 무려 46명에 달합니다. 이게 그냥 46명이라는 숫자로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당시 아시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일본 제국군이 식민지 독립군한테 이런 패배를 당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자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던 거죠. 하지만요, 이 위대한 승리의 이면에는 최진동이라는 한 인물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분은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군을 만들었던 진짜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일본의 그 잔혹한 보복과 압박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변절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그냥 한 사람의 나약함으로만 볼 게 아니구나. 그 시대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잔인한 선택을 강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봉오동에서의 패배. 이건 일본 제국군의 자존심에 정말 엄청난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혹하고 또 아주 치밀했습니다. 아무런 명분이 없으니까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일본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스스로 피해자인 척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게 바로 훈춘 사건인데요. 중국 마적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네 영사관을 공격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 봐라, 다 조선 독립군 놈들 때문이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만주를 침공할 명분을 만들어낸 거죠.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장 치졸한 자작극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조작해낸 명분을 가지고 일본군은 간도 지역의 모든 걸 말 그대로 불태워버리는 초토화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경신참변이라고 부르죠. 독립군은 물론이고 무고한 민간인까지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학살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독립군에게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 독립군 무장투쟁 역사상 가장 빛나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청산리 대첩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 청산리 대첩의 진실,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당시 청산리에는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 이 두 거목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의 전략이 좀 달랐습니다. 김좌진 장군 쪽은 민간인 피해를 줄여야 하니 일단 싸움을 피하자는 신종론이었고요. 홍범도 장군 쪽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싸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전론이었죠. 이 팽팽한 의견 대립 때문에 전투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팽팽한 교착 상태를 깨트린 건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홍범도 장군의 기가 막힌 한 수였습니다. 와, 이건 정말 들어도 놀라운 전술인데요. 일단 일본군하고 비슷한 군복을 입어요. 그리고 일본군 한쪽 부대를 살짝 공격하는 척하다가 싹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다른 일본군 부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군을 독립군으로 착각하고 그냥 막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일본군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무려 5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건 뭐 축구로 치면 한 경기에서 자책골을 두세 골은 넣은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공을 세웠는데도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랫동안 역사에 묻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에 함께 참여했던 다른 지휘관의 자서전이 워낙 유명했는데 거기서 홍범도 장군의 공이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아예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역사가 얼마나 주관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총성이 멎은 자리에서 장군의 갑옷을 벗은 한 인간으로서의 홍범도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의 손녀가 직접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삶의 원칙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의 손녀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이거였다고 해요. 제 잘못을 알면 그게 제일 좋은 사람이다. 와, 이 한마디에 장군의 인격이 그냥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보세요. 첫째,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둘째,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주관. 셋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과묵함. 넷째, 목숨처럼 지키는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약한 사람 편에 서는 따뜻함. 이 5가지 원칙, 이게 그냥 좌우명이 아니었어요. 홍범도 장군의 부대를 최강의 독립군으로 만들었던 정신적인 기둥이었고요.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다시 만난 홍범도 장군은요, 그냥 신화 속에 나오는 나르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붓과 총을 함께 든 문무를 겸비한 전략가였고 동시에 따뜻한 철학을 가진 진짜 리더였던 거죠. 홍범도 장군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이 여정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잊혔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지금 우리의 현재와 또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 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